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 채널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저 이번 시간에 기초강의 소방학개론 두 번째 시간 이제 파트 2 연소 쪽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 7문제에서 8문제 정도 나온다 그랬죠? 네. 자, 그럼 지금 여기 갔을 때 이제 연소의 정의가 나와요. 야, 연소란 과연 뭐냐? 제가 아까 타사 없앤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한문풀이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만일 면접에서 이런 걸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학생 면접관이 이제 연소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면 가연물이 공기 중에 뭐와 반응하여? 산소와 반응하여 빛과 열을 내는 산화하는 발열 반응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연소에는 얘가 필요해요. 뭐가 있어야 돼요? 가연물. 아니, 탈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공기 중에 산소는 몇 프로? 그렇지. 기억하고 있네요. 21%. 자, 이게 반응해서 뭐와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빛, 번쩍번쩍. 그리고 뜨거, 열. 발생하면서 산화하는 현상이다. 이 산화라는 게 산소와 화합하는 반응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빛과 열이 나오려면 누가 있어야 되냐면 얘가 꼭 있어야 된다고요. 제가 얘기했죠. 야, 가연물과 산소가 있는데 거기서 불이 난다. 자, 예를 들어 이 마우스가 여러분들 가연물이잖아요. 그죠? 이 가연물이거든요. 여러분 탈 수 있어요? 이 산소가 옆에 있어. 근데 이게 탄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소방관이 계속 출동을 해야 되는 거야. 가연물과 산소가 있는데 불이 나 계속 저절로. 그러면 계속 출동을 해야죠. 119 신고 계속 들어오겠죠. 그쵸? 그거 어떻게 바빠서 어떻게 일을 해.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 여기에는.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니까. 점화원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불을 갖다 대면 되겠죠. 그죠? 직접적으로 불을 갖다 대면 여기서 연소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서 이제 직접적으로 불이 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점화원이라는 애가 있어야 돼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점화원을 갖다 댔을 때 이제 빛과 열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자, 그래서 메커니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메커니즘이 뭐냐면 그냥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가연물이 있고 점화원이 있다. 자, 가연물이 있고 점화원, 내가 지금 라이터를 안 가지고 왔는데 담배를 안 피기 때문에 라이터가 있다. 갖다 댄다. 직접 붙이지는 않겠죠. 그죠? 돈 주고 산 건데 그래도. 그죠? 여기 불을 갖다 대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플라스틱이잖아요. 뭐를 일으키냐면 얘가 나와요. 열분해를 일으키면서 여기서 뭉게뭉게 이렇게 가스가 나올 거야. 걔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열분해 가스 또는 가연성 가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기에 불이 붙진 않는다고요. 플라스틱을 태워보잖아요. 그럼 이 플라스틱이 어떻게 되냐면 부글부글부글 끓어요. 즉 고체였던 애가 뭘로 변하는 거냐면 액체로 변해요. 액체로 변하고 온도를 계속 주면 그 액체가 부글부글 끓어서 뭐가 나와? 거기서 기체가 나와요. 약간 안 좋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 기체가 가연성 가스야. 아셨습니까? 가연성 가스, 기체. 그리고 얘가 누구와 만나는 거야? 산소와 만나는 거야, 주변에. 맞나요? 그래서 여기서 열분해가 돼서 나온 가스와 주변의 산소와 만난 형태, 걔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연성 혼합기라고 얘기합니다. 즉 가연성 혼합기는 여기서 나온 분해 가스와 주변의 산소가 만나서 만들어지는 애예요. 그럼 이 가연성 혼합기가 연소가 되면서 그게 뭘로 보이는 거냐면 빛과 열로 보이는 거야. 빛으로 보이고 열로 나타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고체 가연물인 플라스틱은 제가 여기다가 불을 갖다 대요.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이 고체였던 딱딱한 애가 뭘로 변하기 시작한다고요? 액체로 변하기 시작해요. 이걸 우리가 열분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에 의해 분해가 되는 거죠. 좀 말랑말랑한 걸로 바뀌는 거죠. 딱딱했던 거에서. 그리고 얘가 뭘로 변하기 시작한다고? 이제 기체로 변하기 시작해요. 이걸 열분해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셨습니까? 고체였던 애가 액체로 갔다가 그리고 거기서 부글부글 끓어서 기체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그럼 그 기체가 주변에 누구와 만나는 거예요? 이제 산소와 만나는 거죠. 얘가 타는 거예요. 항상. 얘가 타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내 눈으로 빛으로 보이고 만졌으면 뜨거, 열이 나는 거라고. 됐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가연물은 여기에 기체가 나오면 거기에 산소가 붙어서 가연성 혼합기에 의해서 그게 타는 거야. 항상 이 고체 자체가 타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고체 자체가 타는 형태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열분에 의해 기체로 변한 가스가 타는 거야. 그래서 그게 뭘로 보이는 거야? 이제 내 눈으로 보이는 거죠. 그 눈으로 보이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빛과 열을. 불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열분해가 되기 어려운 게 잘 탈까요? 열분해가 되기 쉬운 애가 잘 탈까요? 당연히 열분해가 되기 쉬운 애가 뭘로 변하기 쉬운 거예요? 기체로 변하기 쉬운 거니까 훨씬 더 잘 타는 거죠. 맞잖아,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살짝 넣어 보시라고요. 그럼 나중에 연소 기본 강의를 들을 때, 우리 이론 강의 들을 때 훨씬 편해요. 아셨죠? 네. 자, 그래서 3번 가봅시다. 또 보십시오. 빛과 열이 없는 산화 반응은 봐요. 이게 없대요. 그러면 연소가 아니래. 당연한 거죠. 이건 타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런 거. 여러분들 철이 녹쓰는 거. 철이요. 산소와 만났을 때 그게 이제 부식이 되면서 무슨 색으로 변하냐면 약간 녹색.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녹슬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약간 갈색처럼 변색이 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연소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철이 녹쓰는 건 빛과 열이 나진 않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얘는 연소 현상이 아니야, 여러분들. 자, 질소죠, 질소. 질소는 산화와 흡열을 한대요. 그러니까 질소는요, 산화 반응을 하긴 해요. 근데 얘는 열이 안 나와요. 이러면 연소일까요? 아니죠. 연소는 타서 없어진다는 게 특징이 뭐냐면 흡열이 아닌 이 반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태워보시면 돼요. 거기서 열이 얼마나 나오는지. 집에 가셔서 종이 같은 거 모아놓고 태워보십시오. 뜨거워요? 그 태워봐야 합니까, 여러분들? 그죠? 근데 질소는 발열 반응이 없어요. 산화는 하는데. 그러니까 특징적인 어떻게 보면 물질이고, 그래서 이 질소를 또 뭘로 사용을 하냐면 소화 약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 것도 아셨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위에서 산화와 환원. 자, 산화 반응이라는 걸 계속 얘기했는데 산화는 산소를 얻는 거야. 이것만 알면 돼요. 뒤에 수소 또는 전자를 잃는 것,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고, 환원은 산소를 잃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 두 가지 반대로 되어 있죠. 요거 잘 정리를 해 두십시오. 정의 정도. 근데 연소 반응은 환원보다는 산소와 만나는 산화 반응을 얘기하죠. 요거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자, 이제 활성화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연소 반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얘기하거든요. 또는 화학 반응을 일으킬 때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왜냐면 연소 반응을 우리가 화학 반응이라고 얘기하거든.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배울 거예요. 지금은 활성화 에너지가 뭔지만 알면 되는 거야. 뼈대를 세우자라고 했으니까. 그럼 활성화 에너지는 연소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A 가연물이 있대요. 그리고 여기에 B 가연물이 있는 거야. B. 아셨죠? 내가 여기다가 불을 갖다 대요. 불을 갖다 대요. 똑같은 온도의 불을 갖다 대요. 얘네는 무게도 똑같아요. 무게도 동일하고. 자, 생각을 했을 때 하나는 우리가 뭐를 두냐면 예를 들어 철. 여기는 목재를 뒀어요. 철도 타거든요. 근데 정말 어떻게 해야? 오래 달궈야. 오래 달궈야. 탄다기보다 거의 안 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활성화 에너지가 엄청 큰 거야. 연소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 활성화 에너지가 엄청 큰 거고, 이 목재는 어때요? 내가 갖다 대면 조그마한 에너지에도 불이 잘 붙죠. 맞죠? 그럼 철 말고 얘로 해봅시다. 요거. 철은 너무 같다. 그치? 너무 차이가 나니까. 자, 종이랑 목재. 뭐가 더 잘 탈까요? 종이가 더 잘 타죠. 종이는 갖다 대자마자 불 붙거든요. 요거는 약간 가열 시간이 필요해요. 즉 얘는 태울 때 필요한 에너지가 적은 거야. 조그만 에너지에도 불이 바로 붙는 거야. 종이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얘는 활성화 에너지가 어떤 거예요? 작은 애죠. 얘는 활성화 에너지가 어떤 애예요? 큰 애죠. 아까 철하고 비교하니까 너무 극단적이네. 그치? 내가 잘못했어. 이거는. 사과할게요. 아셨죠? 종이하고 목재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그렇다라는 거지.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애는 반응 속도가 어떤 거예요?
빠른 거죠. 반응을 빠르게 하는 애들이지. 조그만 에너지에도 불이 붙는 거니까. 요게 크면 반응은 느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응의 대표적인 게 연소라고, 연소. 우리는 연소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반응들 중에. 됐죠? 그래서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이만큼 필요한 애가 있고, 예를 들어 활성화 에너지가 요만큼만 필요한 애가 있대. 그럼 누가 더 지금 반응을 잘하는 거냐면 이게 반응 전, 반응 후거든요. 전후거든요. 이건 활성화 에너지가 이만큼이 있어야 반응하는 애니까 이렇게 넘어가기 힘들겠죠. 그죠? 이거를 돌을 굴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돌을 굴려서 이렇게 넘어갈 때 좀 힘들겠지. 힘들겠지. 근데 여기는 조금만 언덕을 넘으면 쉽게 후로 갈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후로 가기 쉽다라는 거야. 반응이 쉽다라는 거고 이건 반응이 어렵다라는 거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큰 그래프,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그래프. 일단은 이 정도 보시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라는 건 어떤 반응을 활성화시킬 때 필요한 에너지다. 그래서 얘가 작은 애가 보다 가연물이 되기 쉽다. 또는 연소 반응이 빠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반대로 얘가 큰 애는 반응 속도가 느리고 가연물이 되기 어려운 애들이죠. 됐죠? 진짜 중요한 개념이 활성화 에너지가. 기출에 가보면 활성화 에너지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자, 다음 세 번째. 자, 이것도 보세요. 완전 연소와 불완전 연소가 있는데, 자, 제가 아까 연소를 하기 위해선 첫 번째 뭐 있어야 된다고요? 자, 불러보십시오. 뭐였어요, 여러분들? 가연물, 그죠? 또 산소공급원, 그죠? 그리고 또 점화원, 맞습니까?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에 산소를 가지고 그냥 따지는 거예요. 산소. 그래서 산소가 충분히 들어와 줬을 때 연소를 완전 연소라고 얘기하고, 산소가 조금 모자라게 불충분하게 들어왔을 때 연소를 불완전 연소라고 얘기한답니다. 자, 완전 연소는 탄화수소 가연물. 이 탄화수소는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가연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나온대요?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불완전 연소 시에는 대표적으로 일산화탄소가 나온대요. 자, 여기는 산소가 꽉 차 있는 상태고 지금 여기는 산소가 하나가 모자란 거거든요. 이 이산화탄소는요, 완전 산화물이에요. 즉 얘는 이후에 연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소 자리가 없어요. 근데 얘는 산소 자리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얘는 충분히 추후에 누가 들어올 수 있다? 산소가 들어올 수 있는 거야. 됐나요? 그래서 CO2가 나올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소화 약제로 사용이 가능해요. 더 이상 산화 반응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근데 얘는 한 번 더 산화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애기 때문에 얘는 소화 약제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대표적인 불연성 물질이고, 일산화탄소는 대표적인 가연성 물질이에요. 아셨죠? 이런 것들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가보면요, 얘가 나와요. 자, 보세요. 탄화수소 계열의 완전 연소 반응식.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얘가 이제 우리가 탄화수소 계열이라는 건 파라핀계 탄화수소라고 해가지고 네 가지를 배워요. 나중에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메에프부. 뭐라고 여러분들? 메에프부. 근데 메탄을 우리가 메테인, 에탄을 에테인, 프로판을 프로페인, 부탄을 부테인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리고 얘네들의 분자식은 암기를 하셔야 돼. 그래서 메탄이 제일 간단하죠. CH4. 얘가 메탄. 그리고 에탄으로 갈 때, 아래로 내려갈 때, 에탄으로 갈 때는 탄소를 하나 더 늘려주고 수소는 2개씩. 아셨죠? 프로판은 탄소는 하나 늘려주고 2개씩. 부탄은 탄소를 하나 늘려주고 수소를 또 2개씩. 규칙이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다시 그리잖아요. 우리가 얘 생긴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탄소 하나에 수소가 이렇게 4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다리가 4개입니다. 탄소는.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메탄. 뭐 예를 들어 에탄이다라고 하면은 탄소가 이렇게 붙는 거거든요. 둘이 결합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다리 하나를 써요. 자기들끼리 결합하느라. 그리고 나머지 다리. 제가 다리 4개씩 있다 그랬죠. 그럼 3개가 남네. 여기 H가 붙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그럼 얘가 C2에 6. 그죠? 얘가 뭐다?
에탄이다, 에탄. 에테인이라고요. 됐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잘 보시라고. 프로판도 마찬가지예요. 프로페인도 마찬가지라고요. 이걸 왜 제가 명명법을 두 개 다 써드렸냐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고.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요. 오른쪽에 가보면 화학 반응식이 나와요. 자, 화학 반응식은 표현을 반응 전, 여기가 반응 전, 그리고 화살표 오른쪽이 반응 후예요. 이 물질이 반응을 하면, 그죠? 반응을 시키면 반응 전이죠. 반응 후에 얘가 나온다라는 거야. 즉 오른쪽에 있는 게 생성물, 왼쪽에 있는 게 반응물. 그래서 메탄을 누구와 반응을 시켜본 거야 지금? 산소와 반응을 시켜본 거야. 그랬더니 오른쪽에 얘가 나왔어요. CO2. 이게 뭐가 됐다라는 거냐면 완전 연소가 됐다라는 거라고요. 아까 그랬잖아요. 얘가 생성이 된다면서. 맞나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물질 중에 하나가 수증기가 나와요. 수증기. H2.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완전 연소 반응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이 앞에 있는 숫자가 다 다르다라는 거. 얘가 중요한 거예요. 요거. 앞에 숫자. 요게 다 다르죠. 그쵸?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이 숫자를 몰수 또는 부피라고 얘기합니다. 몰수는 몰이나 킬로몰. 아셨죠? 자, 부피는 일반적으로 메타 3승 리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를 가지고 몰수나 부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그러면 오른쪽에 CO2가 나오기 위해선 H2O가 제대로 나오기 위해선 요게 몇 개가 필요한지가 나와요. 즉 완전 연소 시에 필요한 산소의 몰수, 부피수를 구하라고 한단 말이야. 시험 문제에서. 그걸 필요로 한다고요. 그럼 제가 이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 요 앞에 있는 숫자 2, 3.5, 5, 6.5를 만드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셨죠?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질량보존 법칙. 자, 질량보존 법칙이 뭐냐면요. 질량보존 법칙이 들어간 양과 나오는 양은 어떻다? 같다. 라는 게 질량보존이거든요. 맞죠? 근데 저는 지금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요 산소 몰수를 알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완전 연소에 필요한 산소 몰수를 알기 위해선 메탄식을 써요. 이렇게. 근데 앞에 몰수는 비워둡니다. 이렇게 해서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CO2가 나와야 되고 제가 아까 H2O가 꼭 나와야 된다 그랬죠? 공통적이니까요. CO2와 H2O가 꼭 나와야 돼요. 근데 이 앞에 이제 숫자가 몇이 들어갈지를 우리가 이제 세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지금 요 식 안에 이렇게 세 가지의 원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탄소, 수소, 산소. 맞죠, 여러분들? 그럼 얘네들이 몇 개씩 들어가는지를 저희가 이제 비교를 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반응 전에 탄소가 몇 개 있는지 보십시오. 몇 개 있어요, 지금? 한 개 있죠. 그죠? 반응 후에 탄소가 한 개 있죠. 이런 문제가 없는 거야. 끝. 쉽죠? 자, 수소는 몇 개 있습니까, 지금? 반응 전에 4개 있죠, 4개. 반응 후에 2개밖에 없잖아요, 지금. 아니, 보세요, 여러분. 2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몇 개로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4개로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맞잖아, 여러분들. 들어간 게 나온 거하고 똑같아야 된다니까요? 그럼 여기다 몇 해줘야 돼요? 곱하기 2를 해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몰수 부피가 되는 거예요. 앞에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럼 2 곱하기 2니까 4개. 맞았죠. 결국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 산소 개수를 보면 여기가 2개예요, 지금. 오른쪽에 가보니까 4개. 여기 2개. 여기 2개 있고, 여기 또 2개 있죠. 맞습니까? 그럼 요거 4개, 요거 2개. 그럼 총 몇 개? 4개가 있네. 근데 들어간 게 지금 더 적네요?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줘야겠죠. 그래야 같아지겠죠. 요 2를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는 거죠. 아, 완전 연소 반응식에서 필요한
산소의 몰수는 완전 연소 시에 필요한 산소의 몰수는 몇 몰이다? 2몰이다. 또는 부피로 2메타3승이다.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어렵지 않죠, 그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고, 또 에탄도 한번 해보는 거지. 에탄 요거죠, 요거. 그럼 요거는 쓰지 말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해보십시오. 전 2개만 할게요. 에탄까지만. 땡땡땡땡땡땡땡땡. 그쵸? CHO. 자, 탄소 몇 개? 자, 불러주세요. 전 다 들려요. 하나. 그쵸? 하나인데 여기 지금 모자라니까 곱하기 2. 맞나요? 그럼 여기다 살짝 써주셔야겠네요. 이렇게. 맞습니까? 자, 수소 몇 개? 6개. 여기 가보면 수소가 2개밖에 없잖아요. 그쵸?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곱하기 몇 돼야 돼요? 3 돼야죠. 3. 자, 산소 잘 보십시오. 여기 2개죠. 자, 오른쪽에 4개. 몇 개? 3개. 7개네요. 그럼 이 7개 되려면 여기다 몇 곱해줘야 돼요? 맞죠, 여러분들? 그럼 여기가 됐습니까? 되게 자신만만한 표정이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된다고. 됐나요? 프로판도 해보시고 부탄도 해보시고. 근데 어차피 중요한 건 얘예요.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얘도 알면 좋죠. 어차피 나중에 다 외우라고 할 건데 얘가 중요하다고, 시험 문제. 얘를 활용해서 뭔가 푸는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약간의 규칙이 있어요. 매 F부 순으로 산소는 또는 산소 몰수는 1.5씩 플러스가 돼요. 그죠? 2면 3.5, 5 그리고 6.5. CO2는 플러스 1씩. 그죠? H2O는요 플러스 1씩. 맞습니까? 대신에 시작 지점이 1, 2, 1이니까 여기 내려오면서 어떻게 되는지 잘 보시라고. 됐나요? 요게 이제 무슨 연소 반응식? 완전 연소 반응식이더라. 오케이. 됐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이제 연소가 있는데 꼭 3개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가산점. 나중에 이렇게 앞글자 따서 외우라고 합니다. 가산점. 그래서 우리가 이 가산점만 있으면요, 일반적으로 신부화제, 표면연소, 무염연소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같은 말이고 3요소의 특징이 뭐냐면 아직은 지속적인 연소가 불가능한 상태. 지속적인 연소는 불가능하고 그리고 얘가 없어요. 불꽃 없이 타는, 어떻게 보면 연소 형태를 우리가 3요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요소는 가연물, 산소공급원, 점화원. 자, 요것만 있으면 일단 불은 시작될 수 있어요. 근데 불꽃이 없고 지속이 될 수가 없다고. 이게 지속적으로 연소가 이루어지려면 얘가 있어야 돼. 요거. 자, 무슨 반응이요? 연쇄 반응. 네, 요거를 잘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연쇄 반응은 표면화제, 불꽃 연소, 발염 연소, 유염 연소. 자, 그럼 얘는 지속적인 연소고, 자, 뭐까지 있는 거냐면, 그렇죠. 불꽃까지 보이는 애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3요소를 우리가 심표, 무작. 그죠? 자, 4요소를 표, 불, 유, 발. 됐습니까? 그래서 위에 있는 건 뭐가 없다? 불꽃이 없다. 아래에 있는 건 불꽃이 있다. 그래서 요거는 3요소, 4요소는 기초 시간에 그냥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3요소를 얘기하는 화제와 연소, 4요소를 표현할 수 있는 화제와 연소 구분해서 암기를 좀 해두셔서 오십시오. 그럼 더 편해요. 나중에 수업 들으실 때. 이게 편하다는 게 진짜 편해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자, 3번째 가보십시오.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연소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응이 진행되지 않는데, 무슨 말이냐면 연소가 진행이 되려면 이 4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잠깐은 가능하지만 지속적인 건 연쇄 반응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다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연소 반응을 일으킬 때.
근데 만일 연소 반응이 났다고 하더라도 내가 거기서 가연물을 치워버리거나 산소를 치워버리거나 점화원을 치워버리거나 연쇄 반응을 치워버리거나 이러면은 또 연소가 끊어질 수 있대요. 이렇게 연소를 끊는 걸 우린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소화. 자, 그리고 가연성 혼합기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열분의 시에 나오는 가스, 기체와 주변에 있는 뭐가 붙는 거? 산소가 붙는 거. 그죠? 걔를 우리가 가연성 혼합기라고 얘기합니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하나 볼 거예요. 우리가 3요소와 4요소에 뭐가 있는지. 자, 처음에 가장 대표적인 뭐가 있다? 가연물. 자, 연소하기 쉬운 물질. 얘를 우리가 이름을 환원제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 환원제는 얘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환원시킨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남한테서 산소를 뺏어오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가연물 입장에서는요, 내가 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산소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한테 산소를 머리끄댕이 잡고 끌고 오는 거야. 여러분들 산소를 갖고 와. 내 거야 다. 되게 욕심이 많은 거죠. 내 거야. 가연물 막 갖고 오는 거죠. 그럼 쉽게 산화가 된대요. 가연물들은. 그리고 다량의 열을 발생한대요. 얘를 우리가 가연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가연물이 되기 쉬운 조건이 있어요. 이게 단골 문제예요. 당연히 이게 다는 아니지만 엄청 많아요. 제가 대표적인 것만 넣어놓은 거거든요. 자, 아래에 있는 조건들이 클수록 넓을수록 쉽게 불이 붙는데 가연물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연소 발열량이 크대요. 연소 시에 나오는 뜨거운 어떤 열, 발생량 또는 연소 속도, 가연물 자체가 이런 것들이 빠른 애일수록 당연히 잘 타는 애겠죠. 그쵸? 산소와의 친화력이 크대요. 옆에 있는 산소한테 잘 뺏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산소를. 잘 타겠죠. 그쵸? 왜냐면 산소가 충분해야 완전 연소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표면적이 크대요. 이게 뭐냐면 산소와 접하는 면이 크다라는 거야. 오케이. 온도나 압력이 크다. 자, 일반적으로 주변의 온도나 압력이 높으면 이 가연물 자체가 위험 분위기에 조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잘 탄다라고 얘기를 하고, 연소 범위가 넓다. 이 연소 범위라는 건 우리가 탈 수 있는 가연물의 농도거든요. 농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A 가연물의 연소 범위가 5에서 10%, 이걸 보통 퍼센트로 표현을 하는데 B 가연물의 농도가 연소 범위가 이렇대요. 그럼 A 가연물은 5%에서 10%만 있을 때, 5%에서 한 10% 정도 있을 때 탈 수 있다는 거고, 얘는 10%에서 70% 범위 내에서 다 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훨씬 연소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연소 범위가 넓은 애일수록 타기 쉬워요. 그리고 화학적으로 활성도가 클수록, 그러니까 연소 반응을 잘 일으키는 애일수록, 그리고 시험 문제는 이걸로 잘 나오죠. 작을수록, 낮을수록. 자,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제가 아까 얘기했죠.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건 조그만 에너지를 주더라도 걔가 쉽게 반응하는 애들을 얘기한다. 열 전도율이 작을수록, 열 전도율이 작다라는 건 뭐가 잘 된다는 거냐면, 자, 요거 잘 체크하십시오. 열 축적이 잘 된대요. 혼자 뭐를 잘 축적하는 애들이라면 열을 잘 머금고 있는 애들. 즉, 내가 가연물이 있으면요, 여기다가 열을 대요. 열을 줘요. 열을 주면 이 가연물 자체가 열 전도율이 크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열을 머금지 않고 열을 주더라도 훅 하고 넘겨버리는 거야. 아셨죠? 이게 열 전달이거든요. 즉, 열 전달, 열 전도율이 크다라는 건 불을 줬을 때 이 불이 여기 머금지 않고 옆으로 훅 하고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 작잖아요? 이게 잘 안 된다라는 거거든. 즉, 여기다가 내가 불을 했을 때 여기서 열 전도가 옆으로 잘 안 되니까 이 내부에 열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계속 쌓여 있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 이게 불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열 전도율이 작은 애일수록 가연물은 더 불이 잘 붙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작은 게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정리를 잘 해주십시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가연물은 요 정도 정의 한번 보시고, 자, 저희 다음 산소 공급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산소 공급원은 연소에 필요한 주 공급원으로 21%가 포함되어 있대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 안에는 21%의 산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21%가 있어야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거거든요. 혹시 지금 숨 안 쉬고 계신 분 안 계시죠? 그죠? 그럼 빨리 119 불러서 여러분들 병원 가셔야지. 숨이 잠깐 멎어 있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21%가 있으면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어요. 근데 이 21% 중에 내가 이걸 15% 이하로 낮추잖아요? 그러면 불이 꺼진대.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불이 꺼지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사람도 꺼져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질식 개념이 보통 이제 CO2 이런 가스계 소화약제에서 쓴단 말이야. 근데 이 가스계 소화약제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뿌려지면 산소 농도 떨어져요. 왜냐면 이산화탄소가 들어왔으니까. 불연성 물질이 들어오니까. 근데 그로 인해서 산소 농도가 저하가 되니까 누구도 사람도 같이 꺼질 수 있는 것 때문에 조금 위험하죠. 그래서 잘 사용을 안 합니다. 일반적인 장소에. 가스계는. 아셨죠? 하여튼 이런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질식소화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산소 농도를 떨어뜨리는 걸. 자, 그리고 산소 공급원. 이 산소 공급원 자체가 얘거든요. 조연성, 지연성 가스. 얘는 가연물에 뭐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가스?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가스. 가연물을 잘 탈 수 있게 해주는 가스들. 그래서 오공산염불 이런 애가 있어요. 오공산염불. 이것도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연성 물질, 요건 이제 1류, 5류, 6류라고 해서 나중에 배울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3번. 얘가 이제 실제로 기출이 되니까 산소 농도가 증가하면 연소는 어떻게 될 거냐, 반응이. 빨라지겠죠. 연소가 잘 되겠죠. 왜냐면 산소 자체가 연소한테 나쁠 게 없다 그랬잖아요. 계속 넣어주면 연소 속도 빨라집니다. 자, 발화점이라는 건 나중에 할 건데 요게 이제 발화할 수 있는 온도거든요. 그럼 발화할 수 있는 온도, 가연물이 발화할 수 있는 온도가 낮은 게 위험한 거야? 높은 게 위험한 거야? 이거 헷갈려요? 자, 보세요. 발화할 수 있는 온도가 낮은 게 위험한 거예요? 아니면 높은 게 위험한 겁니까? 10도짜리 발화점을 가진 물질과 30도짜리 발화점을 가진 물질이 있대요. 그럼 발화될 수 있는 온도가 얘가 더 낮은 거잖아. 얘는 높은 거고. 뭐가 더 위험한 거예요? 10도짜리가 더 위험한 거죠. 10도에서도 불이 붙으니까. 얘는 10도에선 불이 안 붙잖아요. 맞잖아, 여러분들. 좀 더 빠르게 불이 붙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소 농도가 주어지게 된다면, 산소를 주어지게 되면 요 발화점, 온도 조건이 낮아진다. 불을 붙일 수 있는. 화염의 온도 높아지겠죠. 그렇죠? 화염이 더 뜨거워지겠죠. 그리고 폭발범위 넓어진다. 아까도 얘기했죠. 점화 에너지가 작아진다. 즉 가연물이 되기 쉬운 조건하고 유사하죠. 그죠? 가연물이 되기 쉬운 조건하고 유사합니다. 자, 그리고 8번 이거 보십시오. 점화원. 어떤 물질이 있는데 거기에 불을 붙일 때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 점화 에너지, 얘를 줄 수 있는 원인, 점화원. 그죠? 얘가 진짜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를 줘야만 불이 붙을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최소 에너지, 점화 에너지 이런 건 뒤에서 배울 거야. 아셨죠? 그래서 그럼 이렇게 불을 붙일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는 에너지 형태가 엄청 많죠. 화학적인 형태의 용연, 분자. 대표적인 게 이런 거, 연소열. 직접적인 연소 반응에 의해서 불이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전기적 점화원.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저항열, 유도열, 유전열, 아크열, 정전기열, 낙내열, 저유, 아정, 낙. 이거 나중에 다 배웁니다. 전기적 점화원에 이런 게 있는데 얘네들에 의해서 전기적인 원인에 의해서 불이 붙을 수 있는 그죠? 그러니까 화재 원인이 될 수 있는 전기적인 원인들이에요. 결국은. 또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기계적인 원인은 압축에 의한 열, 마찰, 마찰에 의한 스파크열, 기계적 충격. 그쵸? 이런 것들. 열적 점화원은 고적 복정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요, 여러분들, 지금은 기초 강의 때는 요 뼈대만 내가 세우라 그랬잖아. 살은 나중에 붙이자고. 화학적 점화원의 종류에는 용연 분자가 있고, 전기적 점화원에는 저유, 아정, 낙이 있고, 기계정에는 안마충이 있는 거야. 안마충.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연쇄 반응은 지속적인 연소가 가능하게 해주는 어떤 반응인데 얘를 자유 라디칼이 형성되는 반응이다. 그래서 연소가 지속적으로 촉진이 될 수 있게 도와주는 반응이다. 그래서 얘가 있으면 4요소, 얘가 없으면 3요소.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연쇄 반응은 정의 정도 지금은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근데 이게 또요, 여러분들, 연소의 분류라고 해서 이제 연소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연소면 연소인데 이게 또 뭐 정상적으로 되냐, 또는 비정상이냐, 물질이 기체에서 타냐,
고체에서 타냐, 액체에서 타냐, 불꽃이 있냐, 불꽃 없이 열만 내냐, 자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좀 쉬었다가 요거는 설명을 드릴게요. 아셨죠? 여러분들 뭐 지금까지는 어려운 거 없죠? 요 정도 정리를 해 두십시오, 일단. 됐나요? 네, 이렇게 하고요. 저 이제 세 번째 시간에서 또 한번 만나볼까요? 두 번째 시간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좀 쉬었다가 할게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